존경하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그리고 인생의 지혜를 쌓아오신 우리 귀한 형님, 누님들, 오늘 하루 평안하셨는지요? 따뜻한 아랫목에 배를 깔고 누워 할머니가 정성껏 까주시던 달큼한 군밤, 혹시 기억나시나요? 호호 불어가며 입에 넣어주시던 그 따스함 속에는 사실 우리 몸을 지키는 커다란 지혜가 숨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몸도 마치 오래된 고목나무처럼 여기저기 삐걱거리고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으시죠. 특히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어렵게 이야기하는 콜레스테롤이나 동맥경화 같은 말들은 괜히 마음을 더 철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몸의 혈관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평생을 갖고 온 텃밭과도 같아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답니다. 우리 몸속 혈관에 세월의 흔적이 쌓이는 것은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조금씩 녹이 스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녹을 어떻게 슬기롭게 닦아내고 더 이상 녹이 슬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겠죠. 우리 조상님들은 비싼 약이나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늘 우리 곁에 있는 음식들로 그 지혜를 실천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혈관을 깨끗한 냇물처럼 맑게 만들어줄 고마운 청소부 역할을 하는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특별하고 구하기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 우리 장바구니에서, 우리 부엌에서 늘 마주하던 정겨운 보물들이랍니다. 이 이야기들을 하나씩 듣다 보면 무심코 먹었던 음식이 얼마나 귀한 약이었는지, 갓 지은 따끈한 밥 위에 고소한 들기름 한 방울 또르르 떨어뜨려 비벼 먹던 어린 시절, 다들 기억하시지요? 그리고 정성껏 끓인 미역국 위에 시어머님께서 직접 볶아 빻아주신 들깨가루를 솔솔 뿌려주시던 그 마음. 생각만 해도 속이 든든해지고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입니다. 이처럼 들기름과 들깨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아주 귀한 친구입니다. 봄에는 향긋한 봄나물을 무칠 때, 여름에는 시원한 콩국수에, 가을, 겨울에는 뜨끈한 국과 찌개에 그 고소한 퉁미를 더하며 사계절 내내 우리 곁을 지켜왔죠. 그런데 이 고소한 맛 속에 우리 혈관을 지켜주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의 혈관도 나이가 들면 마치 오래된 고무스처럼 뻣뻣하고 딱딱해지기 쉽습니다. 혈관이 유연성을 잃고 딱딱해지면 그만큼 피가 흐르는 길이 힘겨워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이때 들기름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오메가3이라는 성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은 마치 뻣뻣해진 기계에 기름칠을 하듯 우리 혈관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윤활유와도 같습니다. 혈관이 부드러워지니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혈압이 안정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이죠. 옛날 저희 할머니께서는 늘 아침마다 공복에 들기름 한 숟가락을 약처럼 드시곤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왜 기름을 그냥 드실까 하고 여쭤보면 이게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피를 맑게 하는 비법이란다. 이렇게 먹어두면 나이 들어도 피가 깨끗해서 고생 안 한단다.
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그때는 그 말씀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 작은 습관 하나에 담긴, 그래서 들기름을 사실 때는 되도록이면 열을 가하지 않고 짜낸 생들기름을 고르시는 것이 좋고, 보관하실 때는 꼭 뚜껑을 닫아 어두운 색 병에 담아 냉장고에 두셔야 그 신선함과 효능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드실 때는 뜨거운 볶음 요리에 쓰시기보다는 다 조리된 나물에 마지막으로 둘러 향을 내거나 김에 살짝 발라 굽거나 따뜻한 두부 위에 살짝 뿌려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약이 아닌 음식으로 매일의 작은 습관으로 우리 몸을 돌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 비법이 아닐까요? 이렇게 고소한 들기름으로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혈관 속 묵은 때를 씻어내줄 두 번째 친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이 친구는 아마 우리 어머님들 장독대 옆에 늘 있었을 겁니다. 늦가을 김장철이 되면 온 동네 골목마다 알싸하게 퍼지던 마늘 냄새.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다 기억하시지요? 마당에 커다란 고무대야를 펴놓고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시면서도 자식들 1년 먹일 김치에 들어갈 마늘만큼은 아낌없이 빻아 넣으시던 우리 어머니. 그 깊은 마음속에 사실은 우리 가족의 혈관 건강을 지키는 놀라운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늘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음식이라기보다 공기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어떤 찌개를 끓이든 어떤 나물을 무치든 마늘 한 숟가락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딘가 허전하고 맛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느끼지요. 이토록 우리와 가까운 마늘이 바로 혈관 속 묵은 때를 벗겨내는 최고의 청소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마늘 특유의 아린 맛을 내는 알리신이라는 성분 덕분입니다. 이 알리신은 우리 혈관벽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피의 흐름을 방해하는 나쁜 콜레스테롤 찌꺼기들을 마치 힘센 청소부가 구석구석 솔질을 하듯 깨끗하게 닦아내줍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마늘의 이런 힘을 알고 계셨습니다. 힘든 시절, 먹을 것이 귀할 때 마늘은 고기만큼이나 귀한 힘의 원천이었고 음식이 쉽게 상하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 방부제이기도 했습니다. 이 작은 마늘 한 톨에 담긴 강인한 생명력이 우리 민족의 건강을 지켜온 셈입니다. 다만 나이가 들면서 위가 약해져 생마늘을 드시기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죠. 억지로 생마늘을 드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마늘은 익혀도 그 좋은 성분이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마늘을 익히면 아린 맛은 사라지고 단맛이 올라와 먹기에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고기를 구워 드실 때 통마늘을 함께 노릇하게 구워 드시거나 멸치와 함께 졸여 밑반찬으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간장에 새콤달콤하게 담근 마늘 장아찌는 입맛을 돋우는 훌륭한 반찬이 되어주죠.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의 식사에서 꾸준히 마늘을 잊지 않고 챙겨 드시는 그 습관입니다. 우리가 늘 해오던 방식대로 음식에 마늘을 넉넉히 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매일 혈관 대청소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 뺀 마늘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했다면 이제는 혈액 자체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줄 보석 같은 음식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음식은 바다의 향기를 가득 품고 있죠. 혹시 생일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밥상에 오르던 뽀얀 국물의 미역국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이거 먹고 피 맑아져야 한다 하시며 어머니께서 끓여주시던 그 국물 한 그릇에 담긴 따뜻한 사랑이야말로 세상 최고의 혈관 보약이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가장 먼저 미역국을 먹여 기력을 회복시키고 흐트러진 몸을 바로잡게 했습니다. 미역이나 다시마를 만져보면 미끈미끈한 느낌이 들지요? 바로 그 미끈거리는 성분인 후코이단과 알긴산이 우리 혈관 속 아주 이로운 작용을 합니다. 이 성분들은 마치 우리 피 속을 떠다니는 부드러운 그물과도 같습니다. 이 그물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혈관벽에 달라붙으려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나 몸에 쌓인 해로운 중금속 같은 노폐물들을 살며시 낚아채서 몸 밖으로 함께 데리고 나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덕분에 우리 피는 맑아지고 혈관은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역의 단짝 친구인 다시마도 빼놓을 수 없겠죠. 우리 어머님들은 구수한 국물 맛을 낼 때면 언제나 찬물에 다시마 한 조각부터 먼저 넣으셨습니다. 그 깊은 감칠맛이 모든 음식의 바탕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그리고 지혜로우셨던 우리 할머니들은 국물을 다 우려낸 다시마를 절대 그냥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건져내어 곱게 채 썰거나 네모나게 잘라 초고추장에 콕 찍어 먹는 다시마 쌈으로 밥상에 올리셨죠. 재료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는 알뜰함 속에 이토록 건강을 생각하는 지혜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미역과 다시마를 꼭 특별한 날에만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에 불린 미역을 새콤달콤하게 무쳐 밑반찬으로 만들어 두시면 입맛을 돋우는데 아주 좋고, 말린 다시마를 기름에 살짝 튀겨 설탕을 솔솔 뿌리면 아이들도 좋아하는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밥을 지을 때 다시마 한 조각을 넣고 함께 짓기만 해도 밥맛이 훨씬 좋아지고 건강에도 이로우니 이보다 더 쉬운 건강법이 또 있을까요? 거친 파도가 해변의 모래를 깨끗하게 씻어내듯이 저 깊고 맑은 바다의 기운을 품고 자란 미역과 다시마가 오늘 우리 어르신들의 혈관을 시원하게 청소해 줄 겁니다. 바다의 기운으로 우리 피를 맑게 했다면 이제는 밭에서 난 혹시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부스럼 깨물기라며 딱 소리가 나게 호두를 깨물던 기억 있으신가요? 그 경쾌한 소리 한 번에 1년 동안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던 우리 조상들의 소박한 마음, 그 마음속에 담긴 지혜가 바로 우리 혈관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비결이었습니다. 예로부터 호두나 잣과 같은 견과류는 우리에게 참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명절날이나 되어야 맛볼 수 있었고,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나 정성껏 다과상에 올리던 음식이었죠. 특히 잣은 고소하고 은은한 향이 일품이라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던 궁중 요리에도 빠지지 않았고, 정성껏 만든 떡 위에 고명으로 곱게 올려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귀하게 여겼던 견과류 속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좋은 기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흔히들 기름이라고 하면 몸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도 좋은 기름을 넣어야 고장 없이 오래 달리듯 우리 몸도 좋은 기름을 꾸준히 채워주어야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좋은 기름은 바로 우리 몸이라는 엔진에 넣는 최고급 윤활유와 같습니다. 이 좋은 기름이 우리 혈관 속으로 들어가면 혈액 속에 떠다니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관벽을 더욱 튼튼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좋은 엔진 오일이 엔진 속 묵은 찌꺼기까지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것과 같은 원리이지요. 텐마루에 앉아 돋보기를 끼시고 손주들 입에 넣어줄 호두를 묵묵히 까주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작은 망치로 톡톡 껍데기를 깨고 이쑤시개로 조심조심 알맹이를 파내어 손바닥에 올려주시던 그 사랑. 가만히 들여다보면 꼭 사람의 작은 뇌처럼. 다만 몸에 좋다고 해서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견과류는 영양이 응축된 보약과도 같아서 하루에 작은 한 줌 정도만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혹시 치아가 좋지 않아 씹기 불편하시다면 호두나 잣을 곱게 갈아 따뜻한 우유에 타서 드시거나 고소한 죽을 쑤어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도 훨씬 좋아집니다. 이렇게 밭에서 나는 고소한 보약으로 혈관벽을 튼튼하게 지켰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몸에 불필요한 노폐물을 싹 걷어가는 달콤한 청소부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 밥상에 거의 매일 오르는데 껍질을 깔 때면 우리 눈물 콧물을 쏙 빼놓기도 하죠. 시골 오일장에 가면 흙이 채 털어지지도 않은 양파가 붉은 망에 담겨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모습. 참 정겹고 넉넉하게 느껴지지요. 부엌에 앉아 눈물 찔끔, 콧물 훌쩍이면서도 가족들 먹일 음식에 넣을 양파를 까시던 우리 어머니의 모습 뒤에는 사실 우리 식구들의 혈관을 맑고 깨끗하게 지켜내려는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양파는 화려한 주인공은 아니지만 어떤 밥상에도 빠지지 않고 제 몫을 톡톡히 해내는 명품 조연과도 같은 채소입니다. 구수한 된장찌개에 단맛을 더하는 것도 양파요. 새콤달콤한 무침에 아삭한 식감을 더하는 것도 양파. 그리고 짜장면의 풍미를 완성하는 것도 바로 이 양파이지요. 이토록 흔하고 평범해 보이는 양파 속에 혈관이 늙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양파 껍질에 가까운 부분에 풍부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 덕분입니다. 이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마치 우리 혈관 내벽을 매끄럽게 코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좋은 프라이팬은 이미 생긴 녹을 닦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녹이 슬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건강법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양파가 맵고 아려서 생으로 먹기 힘들다고 하시는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양파는 열을 가해 익히면 매운맛은 사라지고 단맛이 더욱 살아나면서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소화 흡수는 더욱 잘 되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지혜는 바로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양파 껍질에 있습니다. 사실 이 퀘르세틴 성분은 양파의 하얀 알맹이보다 우리가 버리는 붉은 껍질에 수십 배나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것을 어찌하셨는지 깨끗하게 씻은 양파 껍질을 물에 넣고 끓여 그 물을 차처럼 마시며 건강을 지켜오셨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쓰레기를 보물로 만드는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부터라도 양파 껍질을 버리지 마시고 깨끗이 씻어 말려두셨다가 보리차처럼 끓여 드셔보세요. 또한
양파를 썰어 간장과 식초, 설탕을 넣고 새콤달콤한 장아찌를 담가두시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최고의 혈관 건강 밑반찬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보물 어떠셨나요? 들기름, 마늘, 미역, 견과류, 그리고 양파까지.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정겨운 친구들이었죠. 이 친구들과 함께라면 우리 몸의 길을 더 깨끗하고 튼튼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긴 이야기 편안하게 들으셨는지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가 나눈 5가지 보물들은 아주 새롭거나 대단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늘 우리 곁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오랜 친구 같은 음식들이었죠. 뻣뻣해진 혈관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고소한 윤활유, 들기름, 혈관 벽의 묵은 때를 힘차게 닦아주던 강력한 청소부, 마늘, 피 속을 떠다니는 노폐물을 촘촘히 걸러내주던 바다의 그물, 미역과 다시마, 혈관 벽 자체를 튼튼하게 보강해주던 고급 보약기름, 견과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름때가 아예 달라붙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주던 매끄러운 코팅제, 양파까지. 이 5 친구들만 잘 챙겨도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길인 혈관을 100세까지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진정한 건강 비법은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비싸고 귀한 약재가 아니라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정성 어린 밥상 위에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소박한 음식 속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음식이 곧 약이고 약과 음식은 그 근원이 같다는 약식 동원이라는 말처럼 우리 어르신들의 매일의 식사가 곧 스스로를 돌보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한꺼번에 다 실천하려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일 아침 밥에 들기름 한 숟가락을 더하는 작은 시도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모여 어제보다 더 건강한 오늘을, 오늘보다 더 활기찬 내일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가만히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혹시 어르신들께서 평소에 즐겨 드시는 또 다른 혈관 건강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귀한 지혜를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어줄 수 있답니다. 이 영상을 아끼는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보시면서 다음 식사에는 오늘 배운 음식을 함께 챙겨 드셔보는 건 어떨까요? 건강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까요.